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전체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옆에서는 3살배기 아린이 블록을 쌓으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엄마 봐. 탑. 우와, 우리 아린이 정말 잘 쌓았네. 서연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미였다. 어김없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어머니.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린이 보고 싶어서. 정미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아린에게 달려갔다.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아린은 깔깔 웃으며 할머니를 반겼다. 할미. 그래, 우리 아린이. 오늘도 예쁘네. 서연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정미는 매주 이렇게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곤 했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육아에 지쳐있던 서연에게 시어머니의 도움은 단비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움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서연아, 잠깐 이리 와봐. 정미가 부르는 소리에 서연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네, 어머니. 오늘 가져온 게 있어. 정미는 가방에서 작은 흰색 봉투를 꺼냈다. 서연은 무심코 그것을 받아들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서연은 당연히 육아비거나 아이 옷값이라고 생각했다. 정미는 늘 아린에게 무언가를 사주곤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아린 위해 준비한 거야. 열어봐. 서연은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하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종이를 펼쳤다. 육아 협약서. 제목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협약서? 서연은 숨을 참으며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1. 아린의 식단은 할머니가 관리한다. 2.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은 할머니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주말 교육 프로그램은 할머니가 선택한다. 4. 아린의 건강검진은 할머니가 동행한다. 항목은 총 12개였다. 서연은 눈을 의심했다. 이건 협약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니, 통제였다. 어머니 이게. 응, 내가 아린이 키우는 거 제대로 도와주려고 만든 거야. 정미는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런데 어머니, 이건 좀. 왜? 내가 경험도 많고 아린이도 나 따르잖아. 너도 혼자 키우느라 힘들 테고.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거절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미는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잘해보자, 응? 정미는 아린을 무릎에 앉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손에 쥔 종이는 점점 구겨졌다. 아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와 즐겁게 노는 아이의 모습. 그 평화로운 장면 뒤로 서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정미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고 아린은 행복해 보였다. 서연만 홀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다. 텅 빈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니라 서연의 육아권을 빼앗으려는 선언문이었다. 갈등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졌다. 저녁 8시.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아린은 이미 잠들었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다녀왔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주방으로 향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옆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낮에 받은 그 협약서. 읽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민수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민수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여보. 서연이 말을 끊었다. 민수는 서연을 쳐다봤다. 응? 왜? 이거 좀 봐. 서연은 종이를 민수에게 내밀었다. 민수는 무심코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찡그려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주신 거야. 오늘. 민수는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서연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엄마가 아린이 키우는 거 도와준다는 건데?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도와준다고? 이게 도움으로 보여?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 걱정되니까. 걱정? 이건 간섭이야. 아니, 통제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어? 엄마도 좋은 뜻으로. 좋은 뜻?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내 아이 식단을, 교육을, 스케줄을 다 어머니가 결정하겠다는 게 좋은 뜻이야? 근데 엄마가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 민수는 변명처럼 말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린이 엄마가 아니야? 아니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는 종이를 소파 위에 툭 던졌다. 그냥 엄마랑 잘 얘기해봐. 오해 같은데. 오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직접 말해. 나는 중간에서 뭐라고 하기 좀 그래. 그럼 넌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말을 해야지. 나도 난처하다고.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서운해 하실 텐데. 그럼 나는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기회 보고 말해볼게. 나중에? 응.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민수는 언제나 이랬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회피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이를 집어들고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방문을 닫는 순간 서연은 무너졌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협약서는 구겨져 있었다. 혼자구나. 서연은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남편은 편이 아니었다. 아니, 편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채널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정민은 내일도 모레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홀로 이 상황과 맞서야 했다. 부부 사이의 공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화요일 오전이었다. 서연은 아린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정미가 부엌에 있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제 오셨어요? 연락 안 하셨는데. 아, 열쇠 있잖아. 아린이 도시락 챙겨주려고. 정민은 태연하게 말했다. 서연은 냉장고를 바라봤다. 어제 만들어둔 이유식 용기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있던 이유식? 아, 그거 버렸어. 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민은 싱크대를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거 재료가 별로더라. 아린이한테 안 좋아. 내가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줘. 제가 영양사 추천받아서 만든 건데. 영양사가 뭘 알아? 경험이 최고야, 경험이. 정민은 자신있게 말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틀 동안 공들여 만든 이유식이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 좀 봐. 정민은 거실을 가리켰다. 서연이 사둔 원목 장난감들이 모두 상자에 담겨 있었다. 저거 왜 치워놨어요? 플라스틱 장난감이 더 안전해. 나무는 가시 박힐 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고른 건데, 내가 더 나은 걸로 사올게. 걱정 마. 정민은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연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어머니, 다음부턴 먼저 얘기 좀. 얘기? 우리 사이에 그게 필요해? 난 도와주는 건데. 정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정민은 아린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사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색깔이 너무 어둡고 이건 재질이 별로야.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너 바쁘잖아. 정민은 서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옷들은 순식간에 분류되어 재배치되었다. 서연이 고른 것들은 옷장 구석으로 밀려났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다. 정민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아, 민수야. 마침 잘 왔다. 내일 아린이 어린이집 상담 있는 거 알지? 서연은 깜짝 놀라 정미를 쳐다봤다. 상담이요? 저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아,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잡았어. 내일 오전 10시. 어머니, 그건 제가. 괜찮아. 내가 다녀올게. 너 어차피 바쁘잖아. 서연은 숨이 막혔다. 정민은 이미 어린이집에 전화까지 해서 상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동의도 없이 어머니, 아린이 엄마는 접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은 눈을 깜빡이며 서연을 바라봤다.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도움이 아니라. 됐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 좋은 뜻으로 하는 거야. 정민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배웅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엄마. 그래, 내일 또 올게. 현관문이 닫혔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여보, 어머니가 또. 알아봤어.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냉장고엔 정미가 만든 이유식이 있었다. 옷장엔 정미가 정리한 옷들이 있었다. 상자엔 서연이 고른 장난감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일은 서연 없이 어린이집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연의 존재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정미의 과도한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연만 빼고 분노가 쌓였다. 억울함이 쌓였다. 하지만 어디에도 터뜨릴 곳이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로 균열은 깊고 넓게 번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서연은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다. 정미가 상담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 전 서연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어머니한테 말할 거야. 답장은 없었다.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정미가 나왔다.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서연아, 너 여기 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집에 가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정미는 무언가 느낀 듯 표정이 굳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정미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거실에 도착하자 서연은 정미에게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어머니. 서연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어머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서연의 첫마디였다. 정미는 눈을 깜빡였다. 뭘? 제 아이는 제가 결정할게요.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다.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는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전 간섭받고 있어요. 통제당하고 있어요. 통제? 정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그냥 도와준 건데 그게 통제야? 제가 만든 이유식 버리시고 제가 고른 장난감 치우시고 제가 모르게 상담 잡으시는 게 도움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엄마예요. 아린이 엄마라고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정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근데 넌 너무 부족해 보여서. 부족하다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를 쳐다봤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힘들어 보이잖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전 제 방식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내 방식? 그게 과연 맞는 방식이야? 정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정미를 바라봤다. 어머니, 너 힘들까봐 그랬어. 정말로. 정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혼자 키울 때 너무 힘들었거든.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정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순간이었다. 민수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둘 키웠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정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가가 정미 옆에 앉았다. 매일 울었어. 애들 굶기지 않으려고 밥도 안 먹고 밤새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갔어. 어머니. 그래서 난 너도 그럴까봐 무서웠어. 내가 나처럼 무너질까봐. 정미의 고백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주고 싶었어. 내가 힘들지 않게. 정미는 얼굴을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근데 그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서연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울었다. 쌓였던 오해와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정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두 손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나 혼자 아이 키우면서 너무 무서웠거든.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서연은 정미를 껴안았다. 정미도 서연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각서는 통제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식의 보호였다. 정민은 서연을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정미도 알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민은 계속 사과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고부간의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폭발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울음이 잦아들고 거실은 조용해졌다. 정민은 티슈로 눈가를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제대로 얘기한 적 없었지. 서연은 조용히 정미를 바라봤다. 정미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민수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민수는 5살이었어. 민수 누나는 7살이었고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난 30이었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혼자 남겨졌지. 서연은 정미의 손을 꽉 잡았다. 정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처음엔 괜찮은 척했어.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밤마다 혼자 울었어. 입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 돈이 없었어. 남편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었고 나는 일을 3개씩 했어. 낮에는 식당, 저녁엔 청소, 밤엔 공장.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애들은 혼자 집에 있었어. 민수가 누나 손잡고 집에서 기다렸지. 내가 새벽에 들어오면 둘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야.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밥도 제대로 못 해줬어.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 애들 얼굴 보면 미안해서 차라리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었어. 어머니, 그렇게까지. 한 번은 민수가 아팠어.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난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왔어. 정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날 밤 민수를 안고 계속 울었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애들은 잘 컸어. 누나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민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갔지. 정민은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악몽으로 나와. 아이들 굶기는 꿈 아픈데 병원 못 데려가는 꿈. 그래서 그래서 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 너도 나처럼 혼자 힘들까봐. 너도 아이 앞에서 울까봐. 정민은 서연을 바라봤다. 내가 대신 다 해주면 너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날 위한 일이기도 했어. 날 위한 일이요? 응. 내가 못 해준 걸 아린이한테라도 해주고 싶었거든. 그게 속죄 같은 거였어. 서연은 정미의 말을 이해했다. 각서는 서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정미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절박함이었다. 근데 그게 너한테는 통제였구나. 간섭이었구나. 정미는 자책하듯 말했다. 내가 너무 앞서갔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려 하신 거예요. 그래도 방식이 잘못됐어. 난 내가 엄마라는 걸 인정 안 한 거야. 내 능력을 믿지 않은 거고. 정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누군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도움받아도 된다고 말해줬으면. 어머니, 근데 난 너한테 그 반대로 했네. 내 선택을 무시하고 내 방식만 강요하고. 서연은 정미를 꼭 안았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그 상처를 마주하고 있었다. 정미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도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긴 침묵 끝에 정미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함께 가요, 어머니. 천천히 같이.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있었다. 저녁 7시 민수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다녀왔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실에는 서연과 정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서연과 정미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야, 앉아. 정미가 먼저 말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 내 아내랑 많은 얘기 나눴어. 정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분하면서도 무거웠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잘못했어, 민수야. 정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고.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정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도 알지? 내가 너랑 누나 혼자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응, 알아, 엄마.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직도 나를 괴롭혀. 그래서 서연이도 그럴까봐 무서웠어.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약하고 솔직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 근데 내가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줬어. 서연이 엄마라는 걸 인정 안 한 거야.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너. 정미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도 잘못했어. 나? 응. 너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회피만 했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미의 말은 정확했다. 서연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어. 내 편이 아니라 내 아내 편에 서야 했어.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서연이가 그렇게 답답했는지. 너는 항상 그랬어, 민수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정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엄마 닮은 거야. 나도 문제 있으면 혼자 사겼거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너는 가장이야. 서연이와 아린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알아, 엄마. 알아. 민수는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나 정말 최악이었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엄마 편만 들고.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나 겁쟁이였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 무서웠어.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근데 그게 더 비겁한 거였어. 내가 혼자 싸우게 만든 거야. 서연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안 그럴게. 내가 너 옆에 설게. 우리 가족을 지킬게.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미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도 미안해. 엄마 혼자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 컸어. 정말 잘 컸어. 정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내 가족을 돌볼 차례야. 서연이와 아린이를. 응, 엄마.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민수는 자신이 외면해온 것들을 이제야 마주했다. 어머니의 고통도, 아내의 답답함도, 자신의 비겁함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과 정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함께 가는 거지. 세 사람이. 서연이 대답했다. 정미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비로소 한 팀이 된 기분이었다.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갈등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그 각서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민은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정민은 가방 안을 뒤적였다. 서연과 민수는 조용히 지켜봤다. 정미의 손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 각서였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지. 정민은 종이를 펼쳐 바라봤다. 육아 협약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 아래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이걸 쓸 때는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이 힘들까봐, 실수할까봐,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 서연은 정미의 손을 바라봤다. 종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족쇄가 됐구나. 정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건 서연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한 거였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거.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고 약한 어머니를. 엄마, 이제는 이게 필요 없더라. 정민은 종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하나하나 조항을 눈으로 훑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참았다. 서연아. 정민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좋은 엄마야.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엄마가 될 거야. 어머니, 내가 널 믿어야 했어. 내 방식을 존중해야 했어. 정민은 종이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지직.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정민은 멈추지 않았다. 종이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었다. 작은 조각들이 손에서 떨어졌다. 이제부터는. 정민은 조각난 종이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가 엄마다, 서연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조언해줄 순 있어. 도와줄 수도 있고.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정민은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 난 그냥 할머니야. 엄마는 너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미를 끌어안았다. 정미도 서연을 꽉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종이는 단순한 협약서가 아니었다. 정미의 불안이었고 통제욕이었고 과거의 트라우마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희 차례야, 민수야.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아린이를 키워. 네, 엄마.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바닥의 종이 조각들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각서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정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도 아린이 많이 봐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 어머니. 민수는 두 사람의 손을 덮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수가 말했다. 서연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로 새로운 관계가 싹트고 있었다. 통제는 끝났다. 이제 시작되는 건 협력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 순간 아린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낮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엄마. 아린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미소 지었다. 서연이 일어나려 하자 정미가 손을 살짝 잡았다. 가봐, 엄마.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린이 방으로 향했다. 정미와 민수는 거실에 남아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이 아린을 안고 거실로 돌아왔다. 아린은 잠에서 깬 얼굴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할미. 아린이 정미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정미는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재빨리 치우고 아린을 향해 팔을 벌렸다. 우리 아린이 잘 잤어? 서연은 아린을 정미에게 건넸다. 정미는 아이를 안으며 볼에 뽀뽀를 했다. 할미 배고파? 그래. 할미가 뭐 해줄까? 정미가 물으려는 순간 서연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정미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대신 옆에서 같이 해주실래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아린을 데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민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정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썰면 좋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정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다. 아린이가 먹기 편하게 작게 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연은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정미는 옆에서 쌀을 씻었다. 자연스러운 협력이었다. 서연아. 정미가 조용히 불렀다. 네, 어머니. 아까 말 못한 게 있어. 서연은 손을 멈추고 정미를 바라봤다. 뭔데요? 정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물기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미안했어. 정말로.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이유식 버리고, 내가 고른 장난감 치우고, 내 몰래 상담 가고,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지.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제가 무시당한다고 느꼈거든요. 맞아. 내가 널 무시한 거야. 정미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은 거야.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사과할 거야. 정미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 진심을 느꼈다. 어머니. 서연도 정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내 트라우마를 너한테 떠넘긴 거니까. 정미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 내 선택을 존중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 정미는 아들을 돌아봤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한테도 미안해. 엄마. 내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어. 내가 아빠 역할까지 하게 만들었지. 정미는 쓸쓸하게 웃었다. 5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너는 가장이야라고 말한 게 기억나? 너무 잔인했지.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야. 그래도 미안해. 내가 어른이 될 시간을 빼앗았어. 정민은 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이제는 엄마한테 기대도 돼. 내가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 민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정미도 아들을 꽉 안았다. 사랑해, 민수야. 나도 사랑해, 엄마.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리는 식탁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오랜 오해가 풀렸다. 숨겨진 상처들이 드러났고 그 상처를 함께 어루만졌다.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꽃을 피웠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이 물었다. 천천히 가는 거지, 뭐. 정미가 대답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어. 그래도 계속 대화하는 거야. 맞아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도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나도 이제 피하지 않을게.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린이 갑자기 박수를 쳤다. 와! 세 사람은 아린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건 알았다. 가족의 풍경이 다시 정돈되었다. 갈등은 마무리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서연이 말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 서연의 말에 정민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정민은 채소를 다듬고 서연은 고기를 양념했다. 민수는 아린과 놀아주며 분위기를 살렸다. 아빠, 비행기. 그래, 비행기 출발. 민수는 아린을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아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 조심해, 민수야. 방금 일어난 애야.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정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다. 이제는 믿어주기로 했으니까.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실래요? 그래. 정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좋은데? 딱 적당해. 그죠? 다행이다. 서연은 안도하며 웃었다. 정미도 따라 웃었다. 너 요리 잘하네. 난 항상 짜게 만들었는데. 천천히 배우는 중이에요.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원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다. 자, 다들 앉아. 서연이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수는 아린을 아기 의자에 앉히고 정민은 수저를 놓았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듯했다. 맛있다, 여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다행이다. 응, 엄마 찌개도 맛있고. 민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정민은 수줍게 웃었다. 이거 서연이가 간 맞춘 거야. 난 재료만 손질했어. 둘이 같이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고기를 아린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우리 아린이 많이 먹어. 맘마. 아린은 신이 나서 포크로 고기를 찍어 먹었다. 세 사람은 그런 아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아린이 놀이터 데려갈 거야? 정미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네, 날씨 좋으면 갈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시락 싸줄까? 정미가 제안하자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해주세요. 뭐가 좋아? 김밥이요. 아린이도 김밥 좋아하거든요. 알았어. 김밥 싸올게.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럽고 가벼웠다. 예전처럼 정미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서연의 의견을 물었고 서연의 선택을 존중했다. 민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응? 아, 괜찮아.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병원 가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서연이 말했다. 정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같이 가요. 그래, 그럼 고마워. 정민은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서연도 미소 지으며 손을 꽉 잡았다. 식사는 계속 이어졌다. 대화도 끊이지 않았다. 아린에 대한 이야기, 민수 회사 이야기, 정미의 건강 이야기. 갈등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각서는 이미 찢어져 사라졌다.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뿐이었다. 아린아, 할미 뽀뽀. 정미가 아린에게 뽀뽀를 하자 아린도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다. 할미 좋아.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린의 순수한 웃음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두 사람은 함께했다. 정미는 그릇을 닦고 서연은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오늘 고마웠어, 서연아.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수는 거실에서 아린을 재우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아린과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다. 민수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제가 나갈게요. 서연은 아린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정미가 서 있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아린이 잘 있었어? 네, 잘 놀고 있었어요. 정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서연은 쇼핑백을 보며 물었다.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정미는 쇼핑백을 들어 올렸다. 아린이 옷인데 이번엔 내가 고른 스타일로 입혀. 서연은 깜짝 놀라 정미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응. 근데 내가 고른 건 아니야. 정미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점원한테 물어봤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그래서 몇 가지 골랐어. 서연은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아린 옷이 여러 벌 들어 있었다. 파스텔 톤의 예쁜 옷들이었다. 어머니,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그치? 내가 잘 골랐지? 정미는 수줍게 웃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 영수증 챙겨왔어.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어머니.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미는 이제 서연의 취향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정미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서연은 순간 긴장했다. 예전에 받았던 그 봉투가 떠올랐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용돈이야. 정민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감사히 받을게요. 아린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내가 고르는 걸로.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편안했다. 민수가 서재에서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민수야. 차 한잔 하실래요? 좋지.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서연과 정민은 소파에 앉아 아린과 함께 옷을 펼쳐봤다.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아린아. 서연이 분홍색 원피스를 아린에게 대봤다. 아린은 웃으며 옷을 만졌다. 이뻐. 그치? 할머니가 사주신 거야. 할미 고마워. 아린이 정미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미는 아린을 꼭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린이 사랑해. 민수는 차를 들고 나와 식탁에 놓았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아린이 생일이에요. 아, 맞다. 벌써 4살이 되는구나. 집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정민은 환하게 웃었다. 당연히 가야지. 내가 케이크 살까? 아니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세요. 그래. 그럼 뭐 도와줄 건 없어? 있어요. 같이 파티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아이디어도 듣고 싶어요. 정민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좋아. 우리 같이 준비하자.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생일 파티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은 의견을 제시했고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방향을 제안했다. 민수는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완벽한 조화였다. 아리나, 생일에 뭐 하고 싶어? 정미가 물었다. 공주놀이. 공주놀이? 좋지.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리는 기쁘게 뛰어다녔다. 할미, 엄마, 아빠, 좋아. 아린의 순수한 외침에 세 사람은 따뜻한 시선을 교환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참 좋다. 정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어머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정민은 서연과 민수를 바라봤다. 예전엔 혼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아. 서연은 정미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그래,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정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민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우리 사진 찍을까? 민수가 제안했다. 좋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정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았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리는 손을 흔들고 서연과 정민은 어깨를 맞대고 민수는 모두를 감싸 안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정민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우리 아린이 잘 자라. 정민은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과 민수는 문 앞에서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잘 해결됐지? 민수가 말했다. 응, 우리 잘했어.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도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집안은 평온했다. 갈등은 사라졌고 이해가 자리를 대신했다. 각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건 신뢰와 사랑뿐이었다. 아린이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서연과 민수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